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청 종목인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로 성장궤도 유지하나라고 좀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계속 질문 주실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친환경 종목이다. 이꼬르 우리가 장투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무조건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상담 요거 이제 분석 요청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든지 변화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항상 절반으로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나눠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들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그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군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친환경,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이죠.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뭐 하나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뭐 OCI 다들 막 날라다니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친환경 이꼬르 장투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벌써 그냥 이 종목의 핵심 요약을 벌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투자 포인트입니다. 좀 많아요. 좀 많은데 태양광도 좀 정리해 드릴 겸 뭐 이제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용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에 1월 12일이죠. 선제적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디에? 신재생에너지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작년부터 발표를 했고 작년에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이제 정책으로 엮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얘기까지 살이 붙으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관련된 흐름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지상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바다에서는 LNG선, 또 이제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태양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 친환경적인 흐름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되면서 제가 오스팀 임플란트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치아인데, 치아가 우리의 생명은 늘어났지만 치아의 생명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임플란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은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담아 놓으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친환경 부분도 환경이 악화가 되면은 기후의 정상화가 해서 이상한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전 인류가 멸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나서가지고 친환경적인,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탄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영속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탄소 중립 선언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든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된다라는 거는 시장의 캐파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커진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일정한 파이를 똑같이 차지만 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국내 태양광 업계의 차세대 고효율 태양정지 개발 등 이제 R&D 예상 집중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연초부터 좋은 이슈가 있었던 거는 태양광 새만금 수상
태양광 본격 발주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발주가 나온 거 300메가와트인데 이 총 사업 규모가 2.8기가와트예요. 근데 발주 규모가 3억 3,400억이란 말이죠. 3,400억 규모인데 요거의 총 8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8을 곱하면은 2조 한 4, 5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제 뭐 한 10개 기업이 쪼개 먹겠지만 그렇게만 하더라도 총 10분, 10등분만 하더라도 어쨌든 한 2,500억 원은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뭐 당연히 실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신성 ENG,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양광 시장은 제2차 성장기 진입에 2차 성장기로 좀 진입이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린 뉴딜 수혜의 좀 지속이죠. 그래서 태양광 국내 발전 설비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2.9기가와트에서 1년 만에 24%를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성장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기가와트까지 성장인데 그러면 3에서 5로 되면은 요번에는 36%가 성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총 60%가 늘어나면은 대충 5기가와트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이 시장의 이 성장이 사실 10에서 13%만 돼도 엄청 높다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10년 뒤에는 시장 캐파가 2배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1년에 막 20%씩 성장을 하면은 5년 안에 지금 캐파의 2배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 시장이 2배로 늘어나면은 지금 매출의 2배나 늘어난다는 건 기업의 가치도 2배가 늘어난다라고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메가와트 이상의 그 발전 설비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발전소 숫자도 지금 단기간에 한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 40개 정도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개수로 봐도 많은 거고 비중으로 봐도 한 30%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수요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미 뭐 친환경 인프라 투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예고를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쪽 시장을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요국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인프라 투자 제가 아까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인데 인프라가 물론 건설 그다음 철강 뭐 이런 쪽이긴 해요. 그 5G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양책 중에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친환경 부분이 나온다는 거. 친환경 부분 정치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기후 협약에 대한 재가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바이든이 벌써 첫날부터 송유관 했고 파리기후 이 협약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 수급이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은 이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친환경 쪽은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드 패러티,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등,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20%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시장 캐파가 뭐다? 20%가 성장하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제 2조 달러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설치한다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량이 확보가 되겠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상장 태양광 업체 중 태양광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텔 모듈 또 발전 설비 이런 쪽 시장 점유율이 25%.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20%가 상장하고 그 부분에서 25%의 캐파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 방음 터널용 요게 저는 조금 잘 되면은 좀 대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도로 중 방음 터널 이런 거 전부 다 하면은 11기가와트나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11기가와트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리고 있는 해상풍력
그 개발이 이제 15기가와트 정도? 아무튼 20기가와트가 안 돼요. 그럼 그 부분의 절반 정도를 캐파를 차지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메가와트 수준으로 해상 풍력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가와트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건 정말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시를 보겠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자, 공시를 보시면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 공시가 있는데, 일단은 매출액이 올해에 5904예요. 5904.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 보면은, 물론 아직 4분기 실적까지는 안 봤지만 지금 실적적으로 보면은 지금 30대거든요. 30. 그러면은 뭐 1, 2, 4가 붙어도 작년 기준으로 붙더라도 한 4위라는 거죠. 근데 57이잖아요. 앞자리가.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순이익이나 이런 거는 지금 좀 적자이기는 해요.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법인세 차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 하면은 당연히 순이익 쪽이 나쁘지 않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럼 영업이익은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늘어나는 이런 캐파들을 좀 보셨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실적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실적 보셔야 되고, 다음 사업 내용 보셔야겠죠.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입니다. 밸류체인 이제 폴리실리콘이 항상 먼저 되기 때문에 이제 OCI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고효율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 역시나 이 종목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경쟁 요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이거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 보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 시장 코로나19로 역성장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미국과 중국, 특히나 미국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태양광 모듈 쪽이 결국엔 88%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ESS 이제 좀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그쪽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60선이 크게 이탈 안 되면은 뭐 무난하게 계속 이제 자리를 잡으면 상승할 것 같은데, 이번에 돌파할 때 45,000원을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적으로 본다면 4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이제 매수를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2차 매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회가 사실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이 성장이 되고 그 앞으로의 이런 기대가 되는 섹터가 사실 눌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눌리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이제 지수가 지금 3,000대에서 놀고 있는데, 지수가 만약에 지금 3,140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한 2,800, 2,900 정도로 떨어지면서, 그럴 때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지만, 그런 거가 기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요건 45,000원 돌파해서 캔들 자체로 돌파해야 돼. 윗꼬리 말고 캔들 자체로 돌파를 해서 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 종목은 61선 크게 이탈 안 하면은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20선 기준으로 아싸리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 평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로 끌어나갈 종목이기 때문에 뭐 60이나 120 기준으로 좀 끌어가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120선까지 같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6개월의 그런 가격적인 그런 변화와 단기적인 변화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아래까지는 기회가 거의 안 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아니면 여기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담아 나가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사실 이 라인은 깨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지금 37,000원 정도죠. 37,000원을 안 깨는 라인으로 해서 여기 라인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여기까지 그냥 바로 접근을 하시고 요거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더 길게 볼 거다, 어차피 장투인데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요 아랫라인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000원까지 하방 열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면은 20%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열어 놓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열어 놓는 게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바로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고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다음에 당연히 요런 데서 좀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1차 잡고 여기 밑에서 이제 2차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방 자체는 좀 열어 놓으시되, 어차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나 이 이슈에 기여가 되느냐예요. 근데 그 태양광에 대한 매출 비중이 88%, 89%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다라는 거죠. 그럼 산업이 성장하면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차피 뭐 지금 바로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하든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얘가 나중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갔다라고 쳤을 때 그 뭐 1,000원, 2,000원 차이가 퍼센테이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물리거나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밑에서 잡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난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적금하듯이 차근차근 담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일단 여기 라인 이탈이 됐을 때 매수를 멈추시고, 여기 라인에서 만약에 깨졌다 라고 하면은 깨졌을 때 밑에서 다시 한번 이 반등 라인에서 지지 나온지 확인하고, 거기 다시 올라올 때부터 다시 담으시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매수를 모으실 때 떨어질 때 계속 모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까지 일단 모아요. 그 다음 멈춰요. 그 다음 박스권 갈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까지 안 가고 다시 올라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게 아니다 다시 밑으로 빠졌다 하면 밑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누셔서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본 계좌에 계속 하셔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 스트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편안하게 담으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중장기 투자로, 그냥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무난하게 일정 이상의 수익은 좀 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세아베스트리나 이런 것들, 세아베스트리나 그다음 제가 CJCGV나 이런 것들, CJCGV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 호텔신라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담아놓으면 편안한 것처럼,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차트 자체로는 뭐 고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이 성장하는 것들, 이 시장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편안하게 담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단기 투자로 들어오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산업이 1년 만에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집중이 되는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시고, 조금 이제 우리가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상추처럼 빨리 자라서 빨리 먹는 게 있고, 쌀처럼 1년 내내 짓는 그런 농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차근차근 끌고 가시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한번 얘기를 또 나눠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